보통 이제 하관 쪽 이중턱이 이렇게 접히거나 이제 요 턱살 쪽이 또 아래쪽 하관 쪽이 무거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, 지방이 가다해서 피부 자체가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지방이 우선 많다면 이제 지방을 줄여줘야 되는데, 줄여주는 방법이 지방세포의 수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지방 흡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. 흡입이라는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제 세포 수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이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레인보우 같은 시술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런 볼륨의 문제가 아닌 이제 피부 자체가 늘어져서 이제 그런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에는 리프팅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리프팅은 뭐 초음파, 울세라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실리프팅, 뭐 거상술까지 다양한 단계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네. 침샘이라는 것이 우리 뭐 이렇게 이쪽 이하선, 귀 뒤쪽에 기미샘이라 해서 여기 또 하나가 있고, 또 턱 밑에 여기도 있고, 또 혀 밑에도 있고, 또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요. 원이랑 만져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,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, 특히 어떤 경우에 잘 보이느냐 하면 특히 야식을 많이 하거나 뭐 자주 드시는 분들, 침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극을 의해서 침이 나오는 거니까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뭐 이렇게 야식이나 이런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자꾸 음식 입에 들어오니까 침이 자꾸 분비가 되겠죠. 그런 경우에 침샘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분들이 잘 보이고요. 두 번째로는 그 턱뼈 밑에 숨어 있는 경우가 뭔데, 뼈 수술을 통해서 이제 뼈가 이제 절제됨으로써, 뼈가 없어짐으로써 이제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, 왜냐면 지방 그 위에 구조물은 뭐 지방도 있을 것이고 피부 진피층도 있을 것인데,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이제 지방 흡입을 통해서 또 지방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또 보이는 경우,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은 침이 덜 나오다 보니까 가끔 입마름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것이고요. 기미샘과 이하선과 악하선을 전 동시에 시술을 하진 않아요. 동시에 하면 너무나 침이 마르게 될 거니까 가장 발달했는 한 군데씩 이렇게 시술하면 입 마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레인보우를 통해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서 호르몬에 대한 불균형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건데요.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뭐 최소한으로, 거의 제가 허용량에서 저희가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서 예능 영상을 주로 촬영하고 있는 유튜버 판판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